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지방간 하면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술이 아닌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최근 5년 새 25.1%나 증가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을 우린 흔히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풍이 뇌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명 눈 중풍이라 불리는 망막혈관 폐쇄는 망막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망막혈관 폐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5만 1,256명이었습니다. 2013년 2만 4,379명이던 것이 5년 새 약 2배가량 증가한 건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남성이 3만 551명으로 여성 2만 705명보다 더 많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6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를 하지 않거나 주당 소주 한두 병 이하의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많이 침착하는 병입니다. 또 진행 정도에 따라 단수 지방증부터 지방간염, 나아가 간경변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병입니다. 전체 지방간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실 뿐인데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인데요. 복부 비만,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 위험 인자이며 국내 유병률은 16에서 3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다양한 모습을 지닌 질병인데요. 단순 지방증에만 머무는 경우에는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간 내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으로 진행할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간은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 저장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유해 물질과 외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혈액 속 이물질 제거와 면역 글로불린, 면역 형성 등에 관여하는 등 생명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소화에 관여하는 담즙 생성, 에너지 공급 및 조절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요. 먼저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잘못된 식습관이 복부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과 장내 세균총 손상 등이 더해져서 간내 지방 침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분 대부분들이 복부 비만을 가지고 계시고 이로 인한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내부 장기 중 가장 큰 간은 복부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며 손상을 입어도 스스로 고쳐나가는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기능이 약화돼도 쉽게 증상을 인지하기 힘든 만큼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데요. 지방간은 다른 간 질환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자각이 쉽지 않고 대개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병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이유로 혈액검사나 복부 초음파 도중에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게 됩니다. 단순 지방증은 물론 지방간염으로 진행을 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나 위험 인자가 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방간 역시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피로감, 전신 권태감, 오른쪽 상복부 불편감 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이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이면 지방간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간은 복부 초음파 검사로 지방에 간이 침착됐는지 살펴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 MRI나 CT를 시행하기도 하고 향후 간 경화로 진행할 수 있는 지방 간염으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 감량이 치료의 중심에 있고요. 약물은 개발 중으로 2, 3년 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실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말씀드리면 운동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두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칼로리를 줄인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만큼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자기 체중의 5%를 감량하면 간 수치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약 10%를 줄이면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운동은 주 4에서 5회 이상 30분 정도의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육 운동이 권장됩니다. 체중 감량이 달성되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혈액 검사와 간내 지방증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간과 신체에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해서 월 1kg 내외의 감량 속도가 바람직합니다. 또 비만 치료제와 병행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치료제들도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하지 않으면 요요 현상 혹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지방간 단계에서는 음주와 같은 원인을 교정하면 간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식습관 등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보다는 피해야 할 음식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잘못된 식습관의 원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백미밥,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이 있겠고 부식으로는 떡이나 빵, 청량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칼로리 섭취의 많은 부분을 쌀밥이나 단 음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뱃살 없는 마른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부 비만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유전적 소인, 인슐린 저항성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중 약 12%에서는 복부 비만이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중강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산모는 임신성 당뇨를 앓을 확률이 높나요? 맞습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임신 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산모들에서 임신성 당뇨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결론이 났고요. 심지어 임신 중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운동하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지방간 초래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5시간 이내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하루 5에서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증후군이 있는 환자나 검진에서 간 기능 검사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환자는
병원을 찾아 지방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정말 어려운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도 기운이 납니다. 먹방을 보시고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마시고 내가 먹는 먹거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스마트한 식도락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뉩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뇌졸중과 유사해 눈 중풍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망막 혈관 폐쇄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2013년 48,953명에서 2017년 64,440명으로 최근 5년간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 조직을 망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망막은 우리가 물체를 보거나 색깔을 보거나 시력을 담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망막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망막 혈관, 즉 동맥과 정맥이 막혀서 시력이 떨어져서 저하되는 병을 망막 혈관 폐쇄라고 얘기합니다. 50세를 넘어섰다면 망막 혈관 폐쇄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대학의 안과 병원에서 망막 혈관 폐쇄 환자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50대 이상에서 망막 혈관 폐쇄가 많은 건 이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맥경화나 당뇨병 또는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초반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유리체 출혈, 황반 변성, 신생혈관 녹내장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망막에 출혈이 일어나 유리체 속으로 스며들거나 유리체에 자라난 혈관이 출혈을 일으키는 유리체 출혈은 급격하게 시력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 중에서 동맥, 특히 중심 동맥이 폐쇄된 경우가 응급을 다툽니다. 만약에 동맥이 폐쇄가 되면 망막 쪽에 공급되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망막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응급을 다퉈서 2시간 내지 24시간 이내에 망막 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아주 시력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경우에는 아주 초응급으로 치료를 해줘야만 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력이 흐려지거나 시력 감퇴와 같은 증상을 노안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망막 혈관 폐쇄는 안과 질환 중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망막 혈관 폐쇄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실정인데요. 한 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기에 발생하게 되면 조기 치료하는 것이 망막 혈관 폐쇄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막의 혈관이 폐쇄됐을 때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이 없이 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흔히들 어떤 병이 있을 때는 통증이 있는데 이 망막 혈관 폐쇄는 통증 없이 어느 경우에는 급격히, 어느 경우는 서서히 시력이 떨어집니다.
망막혈관 폐쇄가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동맥의 경우에는 급격히 떨어지고 정맥의 경우는 서서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망막의 일부만 혈관이 막혔을 때에는 그 부위에 시야장애를 일으키고 황반 부종이 생긴 경우는 변시증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가 의심되면 안저 검사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눈에 검은 자인 동공을 약물로 확대해 눈 안을 구석까지 살필 수 있도록 산동 후 안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안저 검사는 렌즈를 이용한 세극등 현미경 안저 검사 또는 도상검 안경 검사가 있습니다. 렌즈를 이용한 세극등 현미경 안저 검사는 고배율의 입체시가 가능하며 황반, 망막대 미세혈관 이상, 혈관 폐쇄 부위 등을 관찰하는 데 적합하고 도상검 안경 검사는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출혈이나 삼출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주변부 이상 검사가 용이한데요. 이 두 가지 검사는 서로 보완적이므로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해 반복적이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우회의 도로를 찾아가듯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마치 우회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신생혈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생혈관은 정상혈관과 다르게 혈액 성분이 쉽게 빠져나와 황반 부종을 일으키고 또한 신생혈관이 쉽게 파열돼서 유리체 출혈을 발생합니다. 황반 부종이 발생하면 신생혈관에서 발생하는 혈관 내피 생성 인자를 억제하는 항체 주사를 눈 속에 주사를 합니다. 또한 신생혈관으로 인해서 유리체 출혈을 억제하기 위해서 혈관이 막혀 있는 부위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 치료 후 망막 출혈과 망막 부종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수년 뒤에는 혈관 폐쇄 부위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발생해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원해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망막 정맥 폐쇄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망막혈관 폐쇄의 시력자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황반 부종입니다. 이러한 황반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체 주사를 하게 되는데 항체 주사의 효과가 한 달 내지 2달 정도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항체 주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생혈관에 의해서 유리체 출혈이 발생되거나 신생혈관이 녹내장이 발생되면 유리체 출혈을 막기 위해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의 발생은 평소 생활 습관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뇌졸중과 유사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대사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나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현대인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부터 나오는 청색광이 눈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안약을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안구 건조증을 위해서 인공누액은 관계없지만 그 위에 스테로이드 제자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안약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좋은 습관은 항상 일정한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우리 항산화 음식들, 푸른 채소, 신선한 과일 드시는 게 더 좋겠고요. 특히 밖에 나가실 때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독서하시는 분들 조명을 밝게 하시고 독서를 하시더라도 50분 정도 하시고 10분 정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독서하는 것이 눈에 매우 중요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 환자는 출혈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 자체가 흔히들 눈의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이 폐쇄된다고 해서 출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쇄가 일어날 수 있는 혈전증이나 색전증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출혈 위험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혈관 폐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춥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 혈관 수축이 더 빨리 일어나고, 또한 겨울철이 되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혈전증 같은 것이 더 많이 발생해서 겨울철에 망막 혈관 폐쇄가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망막은 대부분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상이 시작되면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안과를 방문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망막 혈관 폐쇄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어 본인이 자각하기 힘들기에 50대 이상이라면 눈에 별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통증 없이 초기에 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 50대, 60대 정도는 한 번 정도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고위험군인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평상시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와 케일, 순무 등 짙은 녹색 채소를 들 수 있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당근, 토마토, 해조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챙겨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